요거 해봤어요? 요거 해보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X축이 원인이야.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혈당량이 낮을 때는 혈당량을 낮추는 녀석이 안 나와도 돼요. 이미 낮으니까. 이해되죠? 혈당량이 높아지면 낮추는 녀석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냐? 그래서 C가 맞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이게 끝이죠? 근데 선생님 하나 더 보려고. 잘 봐봐. 여러분들은 따로 그리세요. C ADH ADH가 뭐 하는 아이인지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그럼 문제 풀 수 있겠지? ADH가 우리말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항이뇨 호르몬.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ADH는 무슨 일을 합니까? 뭐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뭐라고? 제흡수.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라고 모든 책에 나와요.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답을 안 하면 공부 안 한 것이 안 하신 거고,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풀면 문제 풀 때 졸라 헷갈려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우리 인슐린이 무슨 일 한다고 했어요? 혈당량을 낮춘다 그랬지? 혈당량을 낮춘다고 했는데 잘 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한다고 얘기되냐면 인슐린은 얘처럼 ADH가 수분 제흡수 촉진한다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건 뭐죠? 목적이죠. 인슐린이 나오는 목적이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인슐린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했던 건 인슐린이 나오는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까 안 썼잖아요. 그냥 목적만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ADH가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농도를 낮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기능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는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정확히 풀려요. 자, 다시 얘기하면 수분을 제흡수,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흡수하려고요. 왜요? 내 몸에다 물을 많이 넣으려고요. 그래야 내 몸이 짜지니까 싱거워지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ADH가 나오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싱겁게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려요. ADH가 나오는 목적은 1. 싱겁게 하려고. 2. 수분을 제흡수해서 내 몸에 수분을 많이 보충하려고. 3. 이름이 항, 억제, 이뇨, 오줌. 오줌의 생성량을 감소시키려고 나오는 녀석이 ADH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제가 편안해져요. ADH가 많아지면 내 몸의 농도 그러면 내 몸에 액체가 있다는 얘기지. 내 몸에 있는 액체가 대부분 혈액. 그럼 혈액 속에 있는 액체, 그건 혈구를 뺀 나머지 국물, 그러니까 혈장, 이게 몸에 있는 액체라는 뜻이야. 농도,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했어? 삼투압. ADH가 많아지면 싱겁게 되는 거니까 내 몸의 농도,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됐니? 선생님 지금 수분 제흡수 촉진이라는 말 1도 안 했죠 지금? 다요? 그럼 여기다 쓸 거예요. ADH가 많아지면
혈장 삼투압이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싱겁게 만드는 애가 점점점 많아지면 내 몸의 농도는 싱거워지겠죠. B가 맞아요? 괜찮니? 그럼 옆에다가 혈장 삼투압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ADH를 쓸 거예요. 아직 그리지 마세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그리지 마세요. C가 맞아요? D가 맞아요? 생각하세요. 내 몸의 농도가 점점점 진해지면 싱겁게 만드는 녀석은 점점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C 같은 모양으로 개형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정 수준 이상부터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맞는 그래프.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혈액량이 점점 많아져요. 내 몸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혈액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누가 막 넣어주나 봐. 혈액이 막 늘어나고 있어. 그럼 ADH는요? 수분 보충을 더 해요? 내 몸에 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수분 보충 조금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그래프예요. 괜찮나?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작년에 생명과학을 했던 친구들은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정상인. 정상인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혈장산토가 높아지면 ADH가 높아지긴 하는데 이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혈액량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심지어 답을 외우고 있어요. 작년에 공부 열심히 해서 답을 외우고 있을걸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으로 외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지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일단 혈장삼투압이 변하죠. 그지? 혈액량도 정상인하고 다르게 변하죠. 두 개가 다 변하면 알 수 있다고 없다고? 이건 판단이 안 된다고. 우린 궁금한 게 혈액량이니까 얘는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압력만 알아보기 위해서 나머지 일정하게 둔다고. 그러니까 얘가 궁금한 게 얘를 일정하게 두려고요. 일정하게 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값으로 둔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같은 혈장 삼투압 P라는 삼투압에서 정상인은 ADH가 이만큼 나와요. 근데 혈액량이 다른 사람은 ADH가 조금 나와요. 맞죠?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은 혈액 ADH가 적으니까 수분 보충을 조금만 할 거고, 다시 이 사람은 정상인보다 ADH가 적으니까 정상인보다 수분 보충을 조금 할 거고, 그럼 몸에 수분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혈액량이 적어져야 되지 않나요? 내가 말한 거에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말만 봐. 말만 들어봐. 수분 보충하는 애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수분을 조금만 보충해요. 그럼 혈액량이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많이 보충한 것보다 조금 보충한 게 혈액량이 적어야죠. 근데 문제는 얘가 많은 거예요. 많은 게 답이래. 뭐가 잘못됐냐면 시작부터 잘못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뭐라고 시작했죠? ADH가 적으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ADH는 X축입니까? Y축입니까? Y축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예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다고? ADH가 적으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럼 ADH를 내가 원인으로 얘기한 거잖아. 결과를 원인으로 얘기했으니까 답이 반대로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본다? ADH가 적으니까 하면 안 되고 ADH가 적어져 버렸습니다. 원인은요? 혈액량이 어떻게 이렇게 봐야죠. 수분 보충을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혈액량이 애초에 많으니까 조금만 보충하려고 한다고요. 내 말 이해되나? 여러분들이 이 항상성 파트의 문제 3단원 문제를 풀다가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 잘 보세요. 10번 중에 9번은 결과와 원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정반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혈액량이 달라지고 있어서 혈액량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수분 보충을 조금 할 거예요. 별 문제 없죠? 이거 정상인. 그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사람은 혈장 삼투압이 정상인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조금 도와드리자면 얘는 일정하게 됐지? 정상인 ADH 이만큼, 이 사람은 ADH가 더 정상인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ADH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ADH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싱겁게 만드는 애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짜서 싱거워서? 짜서. 이게 맞는 거죠. 할 수 있을까? 항상 Y축은 결과로 해석을 하셔야 그래야 문제가 정확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3단원의 항상성 문제를 공부를 하시다가 답이 자꾸 정반대로 나오는 상황이 있으시면 거의 100%입니다. 원인 결과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가 원인인지를 보셔야 해. 나중에 요거란 얘기는 요 단원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창문으로 얘를 봤어요. 생명과학을 아는 친구야. 지나가다 보면 내가 몇 단원 수업하는 걸로 보일까요? 3단원 수업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단원 하고 있어요? 1단원 하고 있어요. 1단원이 사실은 기본이에요. 이걸로 시작해서 나머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X축이 뭐라고? 원인, Y축은 결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지금 가설 얘기를 이만큼 해서 다 했지? 이제 문제 볼 건데 문제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필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필기를 22페이지에 그럼 문제인데 거기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필기할 거예요. 22페이지에 필기해 주세요. 넘어간다. 22페이지에다가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써주세요. 요거 얘기 좀 하려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은 왜 하는 거냐면 가설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인 통제라는 걸 해야 돼요. 변인 통제가 뭐냐? 변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압력을 조작 변인으로 둬야지 온도를 통제 변인으로 둬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변인 통제라고 불러. 어떤 걸 독립 변인으로 둘지 어떤 걸 정속 변인으로 둘지 결정하는 과정이 변인 통제. 두 번째요. 군이란 말이 나와. 이거 좀 어려워. 군이요. 군이 뭐냐면 군, 실험장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군 대신에 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군이 있냐 하면 대조군과 실험군이라는 게 있어요. 필기 좀 해주세요.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이 뭐냐? 어떤 실험 결과를 낼 때 기준이 되는 장치예요. 기준, 요게 대조군이에요. 이 기준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험군은 이 대조군에다가 이거 등호로 바꿀까? 실험군은 대조군에다가 조작 변인 어떤 변화를 더해 준 거야. 기준이 되는 장치에다가 어떤 변화를 가한 거. 기준이 되는 장치에다가 변화를 더해 준 거. 요게 실험군이에요.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걸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실험군 이꼬르 대조군 더하기 조작 변인이니까 대조군은 어떻게 구합니까? 대조군은 실험군 마이너스 조작 변인. 맞아요? 봐봐. 아까 플레밍 얘기를 했는데 플레밍이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토론 곰팡이가 세균을 사라지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세웠지. 조작 변인이 뭐예요?
푸른 곰팡이요. 그러면 대조군이 뭘까? 조작 변이를 뺀 거. 즉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장치가 대조군.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배지에 푸른 곰팡이가 없었을 거 아니야. 없었는데 이게 원래 푸른 곰팡이가 들어와서 죽어버린 거죠. 그럼 푸른 곰팡이가 없는 장치는 대조군, 거기에 푸른 곰팡이를 집어넣은 장치는 실험군,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 그 대조군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봐봐. 이거랑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나만 예를 들 건데, 세상에요, 생물학의 이론 중에 생물의 기원에 해당하는 얘기 중에 자연 발생설이란 말이 있고 생물 속생설이란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두 개가 되게 반대되는 말인데, 자연 발생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문과예요, 이과예요? 작과.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문과일 텐데, 그지?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 발생설을 주장해요. 근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 하면 모든 생물은 자연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송팜에 가는 깨끗한 청소를 되게 잘하는 곳이긴 한데, 여기 구석에 청소를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모서리 구석에 먼지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근데 먼지가 막 모여있어.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길 딱 봤더니 거미줄이 있어. 먼지가 거미로 자연히 생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자연 발생설이야. 장마가 지나고 났더니 벽에 곰팡이가 슬었어요. 곰팡이가 자연히 생겨났어요. 봄이 돼서 큰 바위 밑에서 개구리가 탁 튀어나왔어요. 봄에는 생명의 기운이 많이 있으니까 돌 조각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개구리로 자연이 생겨난 거예요. 정말 개소리죠? 이게 자연 발생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2000년 동안 내려와요. 맞아. 모든 생물은 자연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준비된 과학자 레디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레디란 사람이 딱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시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시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죽은 시체가 있는 거야. 뱀 시체가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이게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생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레디가 지나가면서 이런 신발, 아침부터 재수없게 뱀 죽은 썩은 시체를 보고 내가 젠장 구더기도 있네 이러고 그냥 막 가려고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더기가 뱀 몸에서 자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를 보니 그 주변에 파리가 왱왱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도 파리의 새끼가 구더기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뱀 몸에서 자연히 구더기가 생겨났다면 구더기 엄마는 왜 날라다니지?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구더기의 엄마인 파리가 있어야만, 엄마가 있어야만, 생물이 있어야만 자식 생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실험을 하죠. 유리병에 양고기를 하나 썰어 놓고, 요 마개가 고무 마개가 아니고요, 천으로 마개를 막아놔요. 천으로.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이 공기 중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면 생명의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숨을 안 쉬면 죽어버리는 거지. 생명의 기운이 없어져서. 공기는 통하게 해놨어. 대신 누가 안 들어와? 파리가 안 들어오게 해놨다고. 되겠죠? 요 장치를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양고기가 썩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더기가 생기지 않겠죠. 이걸 들고 시장에 갑니다. 이보세요, 사람들. 장사 바쁘셔서 저 좀 봐주세요. 생물의 어미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물의 새끼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 발생설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럼 사람들이 오 대박 너 천재 이랬을까? 저기 아저씨 내가 전에 보니까 양고기는 썩어도 구더기 안 생겨요.
개소리 하지 말고 바쁘니까 꺼지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레디가 빡칠까요? 전엔 빡칠까요? 전엔 빡치죠. 집에서 뭐예요? 뭘 보여줘야 돼? 얘도 썩으면 구더기 생긴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장치를 2개를 준비해요. 하나는 똑같은 양고기에 똑같은 부위를 썰어놓고 똑같은 크기로 썰어놓고 하나는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는 마개를 막아놓고 요 2개 같이 보여줘. 그랬더니 시간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 놔두니까 결국 둘 다 썩고 여기서 구더기가 생기죠. 그렇게 했죠. 같이 가서 보여줘. 봐, 파리의 어미가 구더기의 어미가 들어오면 원래는 썩으면 구더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파리 어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구더기 어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구더기 안 생기는 거야. 생물 속성설이 맞지? 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때 우와 대박 역시 넌 준비된 과학자야 천재 짱짱맨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런가? 요 정도요. 뭔가 이걸 깨기 위한 시작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 원래는 이런데 이 장치가 꼭 필요했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 대조군. 여기다 어떤 변화를 줬어요? 마개라고 하는 변화를 줬어요. 이게 뭔데? 조작변인. 대조군의 조작변인을 더해준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 실험군이라고 부른다. 되겠니? 이제 문제 풀게요. 문제에서 선생님이 특이한 걸 좀 발견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문제를 풀 건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개정된 다음에 몇 년도에 개정됐다고요? 2000?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20년부터가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20년 작년이 2021년 이 전까지는 개정 전이요. 여긴 개정 후요. 개정이 된다. 여러분들 개정 후를 보고 있죠? 개정 후에 개정 전과 비교해서 사실 내용적으로 달라진 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양이 줄었어요. 내용은. 그런데 문제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이 과학의 탐구부터 달라졌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6월, 9월 수능을 얘기를 할 거예요. 6월, 9월 수능을 얘기할 거예요. 이게 작년 수능인 거잖아요. 잘 보세요. 1번 문제 잠깐 뭐예요?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다 해서 아직 풀 거 아니야? 도마뱀의 알 20개 중 10개는 27도, 10개는 33도. 뭐가 조작변인? 온도가 조작변인. 맞죠? 그래서 새끼 성별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도마뱀은 세포로 구성된다. 알을 둔 온도는 조작변인이다. 요건 발생이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근데 6월달 걸 보시면요. 6월달 문제 보시면 작년 6월이야. 피가 식물이거든요. 식물 피가 사는 지역에 헷갈리시면 식물 피, 플랜트, 식물 피. A, 초식동물, 동물, 애니멀. 동물 A가 유입된 후 식물의 가시수가 많아진 걸 관찰하고 애니멀, 동물이 식물을 뜯어먹으면 식물의 가시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가설. 결론이요. 피를 뜯어먹으면 가시의 수가 많아진다. 같죠? 그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뭘 찾냐 하면 여기서 피의 가시의 수가 1에서가 2보다 많다. 이걸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자, 3월 거랑 완전 다르죠 지금. 그 옆에 거 3번 문제예요. 7월 달 거 봐봐요. 기억은 종속변인이다. 그 다음에 연역주 탐구 방법이다. 탐구 순서. 문제 스타일 다르죠 지금. 그 옆에 4번에 구평 봐봐요. 구평이요.
짝짓기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 먹이를 먹고 자는 개체보다 같은 먹이 개체를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기역과 니은 같은 먹이 다른 먹이에서 누가 더 선호하냐.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이거 지금 유평하고 문제 구성이 똑같죠? 똑같은 거 알겠어요? 교육청 3월이나 7월하고는 6월, 9월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고요. 6월, 9월은 또 비슷해요. 평가원은. 수능 보세요. 다음 장이요. 10번은 또 어처구 이상만 나오죠 지금. 10번은 다른 형태죠. 수능이요. 바다달팽이가 갉아먹던 갈조리 어쩌고저쩌고 나왔고요. 가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A집단, B집단 해서 둘 중에 고르는 게 나오죠. 그지? 6월, 9월 수능이 같은 스타일이고 3월, 7월, 10월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해도 봐봐요. 2020년 3월 교육청이요. 6구 수능 같은 스타일 아니죠. 그지? 7번 같은 스타일 아니지? 8번도 아니지. 그 다음에 재작년 6월은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거. 7월 카로 박사 뭐 요거는 이제 비납적인 거, 나는 연역적인 거.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죠 지금. 9편 봐요. 11번. 갈색 생지, 흰색 생지.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에다 매칭하는 게 나오죠. 마찬가지 수능. 딱 총세우 불가사리.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잡아먹히냐 기역과 니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랑 다 같은 스타일이요. 나머지 건 다 개소리. 개소리보다 얘랑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문제가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이 스타일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예전 것처럼 푸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2020년 이전 거 있죠.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전 같은 경우는 연습하기 위해서 풀어도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문제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실제로 유전 문제도 좀 바뀌어 있어요. 그건 내가 유전 가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잘 보세요. 뭐부터 지금 그냥 어디 펴고 있니?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 1페이지로. 다시 페이지 돌아와요. 22페이지. 자, 봐요. 식물 P가 사는 지역에 동물 A가 유입된 후에 식물의 가시수가 많은지 관찰하고 가설이요. 뜯어 먹으면 가시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가설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야. 가설이 나왔으면 결론을 보세요. 결론 바로 보세요. 결론을 봤더니 뜯어 먹으면 가시의 수가 많아진다. 두 개가 같죠. 그럼 이게 같은 결론이 나오려면 자료 해석할 때 이 결론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야 해요. 내 말 이해되니? 누가 더 많다고? 1에서가 많대. 가시의 수가. 그럼 누가 뜯어 먹은 거야? 1위. 뜯어 먹으면 가시의 수가 많아진다. 근데 1이 많다. 뜯어 먹은 거.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기억에는 A의 접근을 차단했으니까 기억은 안 뜯어 먹죠. 니은이 뜯어 먹은 거네요. 그럼 1이 니은, 2가 기억. 이게 답니다. 사실 이 문제 되게 헷갈려 했었어요, 친구들. 자, 봐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맞죠? 니은 연역적인 거 맞죠? 디귿 조작 변인이 아니고 종속 변인이 가시의 수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요.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자. 대족은 누구예요? 뜯어 먹은 거, 안 뜯어 먹은 거? 안 뜯어. 자, 뜯어 먹으면 했으니까 이게 조작 변인. 이걸 빼. 그래야 대족은 되는 거야. 그럼 안 뜯어 먹은 게 대족은. 됐죠? 넘어가서 바로 4번이요. 초파리는 짝짓기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가설이 뭐야?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거를 선호한다. 딱 이 두 개만 주시면 되죠. 같은 먹이 선호한다. 됐죠? 그럼 바로 어디를 보라고? 결론을 보시라고. 어떻게 생겼니?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걸 선호한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이 실험 결과가. 누가 크대? 1이 크대. 그럼 1이 같은 먹이, 다른 먹이? 같은 먹이. 그럼 1은 기억이야, 니은이야? 1이 기억. 이게 끝이에요.
되겠니? 이거 하나도 안 헷갈린다고. 근데 애들 이거 엄청 헷갈려 했었다고. 기억. 맞아요? 맞겠지. 짝짓기 빈도는 무슨 변인? 종속변인. 1은 기억이에요. 답은 1번.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이거 시간 몇 초 걸리면 될까? 30초요. 준비. 수능 문제 6번이요. 시작. 이게 30초예요. 지금 끝나셔야 된다고. 하지만 시간을 더 드릴게요. 했니? 너 벌써 했구나. 봐봐요. 그럼 어떻게 가설이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아니지? 바다달팽이. 가설이 뭐예요? 갉아먹으면 X 생성이 촉진된다. 맞죠? 결론 어떻게 나왔어? 갉아먹으면 촉진된다. 누가 많대요? B요. B가 뭐겠어? 갉아먹은 거. 되겠지? 기억. 가설이니까 맞죠? 니은. 대조군이 뭐예요? 갉아먹은 거, 안 갉아먹은 거? 갉아먹으면 촉진된다. 그럼 갉아먹으면을 빼야지. 그러니까 안 갉아먹은 게 대조군. 그럼 대조군 있으니까 대조실험 수행됐다. 맞아요. 디귿. 갉아먹은 거 누구요? B요. 답은 기억니은. 자, 여기서 또 봐요. 넘어가요. 10번이요. 10번 아니고 11번이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보자. 11번 다시 30초 드려요. 시작. 친구야, ATP 이해됐니? 네? ATP 이해됐어? 네. 그렇게 본 거야. 근데 그냥 그 뭐야 그 일부. 이화가 많아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화인데 얘가 만들어진 것만 동화. 그러니까 동화 이화가 있는데 얘만 동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동화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전체를 이화로 부어도 안 돼요. 전체는 이화가 맞지. 왜 전체 이화의 경향이 크니까. 아, 네.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끼리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겨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대. 내가 옛날 사람이라 자꾸 말을 실수를 해요. 조심할게요. 자, 봐봐요. 뭐라고? 가설이 뭐라고? 비슷한 색깔이면 비슷하면 유리하다. 됐어? 결론. 유리하다. 비슷하면 유리하다.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죠. A 지역은 기억이 많은 공격을 받았대요. 그러면 공격을 받은 게 유리해? 안 받은 게 유리해? 안 받은 게 그러면 니은이 유리해. 니은이 무슨 색이야? 흰색. 그러면 A는 무슨 색? 흰색 모래. 이렇게 돼야죠. 마찬가지. 기억, 니은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 그럼 기억이 공격을 안 받은 거지. 그럼 얘가 유리해. 근데 얘가 유리한데 기억이 갈색 모형이래. 그럼 이 모래도 뭐여야 돼? 갈색. 이렇게 봐야죠. 다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험에 대한 가설과 결론을 가지고 자료 해석 단계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이 결론이 나온 근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가설과 결론이 같아서 얘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설과 결론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색깔이 같다고 해서 유리한 거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요.
이 실험 결과는 가설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결론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결론에 맞춰져 있죠. 그럼 얘가 무슨 색이어야 돼요? 갈색이어야죠. 이게 되나? 비슷하다고 해서 공격을 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가설과 결론은 항상 같은 것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달라지면 밑에 거에다 결론에다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더. 2021학년도 수능 12번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30초 드려요. 준비 시작. 되게 짧죠. 근데 비킬러 문제 14문제는 다 이 속도로 풀어야 해요. 그래야 14문제가 7분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3분 남은 걸로 킬러에다 시간을 넘겨줄 수 있다고요. 일단 갑자기 딱총새우가 나왔으니 딱총새우를 보여드립니다. 딱총새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우인데 이게 그거 뭐죠? 예, 그거예요. 타노스. 타노스 여기 장갑 이따만 끼고 있어요. 타노스. 새우인데 집게가 이게 가재 아니에요. 딱총 새우예요. 산호가 막 자라고 있어. 산호가 자라고 있는데 그 산호를 먹는 애가 누구냐면 불가사리. 불가사리 별표 모양으로 아주 천천히 와가지고 산호를 먹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딱총새우가 와서 집게발로 꺼져. 그러면 이제 불가사리가 또 천천히 또 가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딱총새우가 서식하는 산호 주변에 여기 봐요. 일단 얘네 같이 살아요. 그죠? 딱총새우가 보호해 줄 거야. 이게 가설. 결론이요. 딱총새우가 보호해줘요. 되겠죠? 그러면 비교했더니 기억이 높대. 뭐가? 잡아먹힌 게 많대. 보호를 받은 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이 보호를 받은 거고, 니은이 뭐야? 그럼 딱총새우가 있는 거. 그죠? 그럼 요거는 A예요, B예요? A죠. 그래서 기억이요. 맞아요? 아니지? 니은이 A지? 틀렸고. 니은 조작변이 딱총새우 제거 여부 맞죠? 디귿 그 불가사리가 산호 잡아먹는 거 포식피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잡아먹는 거. 먹고 먹히는 관계. 답은 니은 디귿이요. 질문. 대족은 누굽니까? 그대로 두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B. 있는 거. 그대로 둔 거. 자연 상태. 있는 거. 원래 딱총새우가 서식하는 산호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총새우 있는 게 대조군. 괜찮아?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대조군 찾는 게 졸라 어려워. 졸라 헷갈려. 일단은 주제에 졸라 헷갈려. 그래서 요거 좀 잠깐 봐줄게. 왕뱀이 실제로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왕뱀이 있어요. 왕뱀 얼마나일까요? 클까 작을까? 크겠지? 왕뱀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왕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상어뱀이 있어요. 상어뱀도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생겼는데 얘는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줄무늬가 있어요. 근데 상어뱀이 서식하는 곳에 같이 살고 있는 왕뱀이요. 얘는 왕뱀은 독성 없거든요. 근데 줄무늬가 있어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산호뱀이 사는 곳에 있는 왕뱀은 줄무늬가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요. 왕뱀 모형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줄무늬가 있고 또 하나는 줄무늬가 없어요. A와 B 중 대조군은 이거 되게 헷갈려요. A가 대조군입니다. B가 대조군입니다. 저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로 하나 더 볼게요. 과실파리라는 파리가 있어요. 얘는 알을 어디다 놓냐면 과일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과일 안에서 부화돼서 구더기가 과일에서 막 나와. 과실파리가 있어요. 파리니까 눈, 입, 다리가 6개, 날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파리를 잡아먹는 거미가 있어요. 포식자. 이름이 깡총거미입니다. 어떻게 접근해 올지 대충 알겠죠? 깡총거미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다리가 얘는 다리가 노란색이야. 예를 들어서 8개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과실파리 날개에 깡총거미의 다리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깡총거미가 다가오면 얘가 날개를 살랑살랑 흔들어. 나 거미야. 이러려고. 그럼 얘가 거미인가? 이러고 가요. 그래서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과실파리에 왜 깡총거미의 다리 무늬가 있을까? 궁금해서 과실파리를 두 종류를 준비한 다음에 둘 다 날개에 깡총거미의 다리 무늬가 있었겠죠? 그죠? 있었겠지? 근데 얘는 컴싸로 지웠어요. 지웠어요? 그러면 깡총거미가 다가오면 얘도 날개를 흔들 거라고 그 시커먼 게 졸라 흔들리니까 얘 눈에 더 잘 보여. 더 잘 보고. 잠깐 여기서요. 둘 중에 대조군은 누가 원래의 상태예요? A가 원래 상태죠. 얘가 대조군이에요.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럼 현재 대조군은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산호뱀이 사는 곳에 있는 왕뱀은 왜 줄무늬가 있을까? 그럼 이 지역에는 왕뱀이 원래 줄무늬가 있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죠. 이 지역에서는. 얘가 대조군이요. 근데 친구들이 왜 헷갈리냐면 선생님 이렇게 되면서 몸에다가 이렇게 타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린 모르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지금 현재 이 지역만 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왕뱀은 원래 줄무늬가 있어요. 과실파리의 날개에 원래 깡총거미 다리가 있는 것, 다리 무늬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어려워요.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 지역에서 실험을 했어. 왕뱀 모형 2개를 놔뒀어. 하나 줄무늬를 그렸어. 대족은 누굽니까? 원래는 얘죠. 이 지역에서는. 이해되나? 요렇게 구분하시는 대족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또 문제 나오면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1단원만 배웠어요. 대단원 1단원. 다음 주에 2단원 들어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깡총거미 인터넷 찾아줄게요.